네, 오늘은 동작구 상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상도동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네 중에 한 곳인데 그 이유는 입지 대비 저평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상도동을 아시는 분들은 이 저평가가 아니라 거기 그럴만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지도에서만 보면은 입지는 좋아 보이는데 직접 가보면 너무 노후됐고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도 많이 없고 학군도 그냥 그렇고 무엇보다 경사가 너무 높아서 그 가격이 적정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도동 좋다고 하면은 그 동네 가보긴 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 상도동을 자주 가보기도 했고 예전 직장 출퇴근길이 항상 상도동을 지나가야 했어서 그때 일부러 구석구석 지나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상도동 경사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는 그렇게 막 엄청 심한 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상도동의 좋은 입지가 가려질 만큼의 단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도동은 서울의 중심 입지치고 아직도 노후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의 가능성을 지금도 품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란 뜻이에요. 자, 부동산을 보실 때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만으로도 부동산은 가치가 올라가요. 인생 짧다, 30에 몸테크 시작해서 50에 아파트 받을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50에 받으면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인생은 짧아요. 금방 옵니다. 50도. 상도동 입지의 신축 아파트면은 20년 후의 가치는 더 크겠죠. 상도동은 지금도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노후된 주택들이고 이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상도동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 입지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그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20년에 그 정도 예상 수익률이면은 할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이 상도동 하면은 지역주택 조합이 성공한 지역으로도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 지주택은 사업 진행이 어렵다 보니까 보통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안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한테나 권하라고 할 정도로 절대 하지 말라는 사업 방식인데 여기 이 상도동에서는 이 지주택이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상도동만의 특별한 특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상도동을 제대로 알고 싶으시다면은 이러한 특성도 정확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도동에서 지주택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 나름대로의 견해로 풀어보고 이 상도동 입지 분석을 통해서 제가 이 상도동을 좋게 보는 이유와 이 상도동의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도동 부동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상도동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시나요? 저는 상도동 하면은 유명한 곱창집이 있어서 거기 자주 가긴 했었는데 이 상도동은 이 전직 대통령이 서거 직전까지 거주했던 곳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죠.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생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도동에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이 상도 1동 쪽이 치안이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저가 있는 곳에서부터 상도 1동 부근까지 산세도 있어서 경사도도 있고 인근에 빌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이상하게 왠지 동네가 깔끔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 상도동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상도동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들, 그 지역들과의 도시 위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인접하고 있는 지역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상도동은 운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상도동을 봤을 때는 좀 의아했어요. 이 상도동을 넘어가면서 보면은 이 파지를 주우시는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아직도 어떤 그 옛날 풍경들이 남아있는 모습에 어떻게 이 서울 중심 위치가 이렇게 개발이 안 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도동은 이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이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매우 많았고 지금도 많은 편이죠. 근데 입지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접근성도 괜찮고 여의도도 가깝고 7호선과 여러 교통망을 이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이런 의아함이 생기곤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인근의 노량진이나 흑석 같은 지역들이 한강 벨트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 그쪽의 입지가 조금 더 좋은데 그쪽도 만만치 않게 노후화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 위계상 이 순차대로 하면은 이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던 구조였던 겁니다. 같은 구에서 모든 지역에 한 번에 개발할 수는 없다 보니까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도동은 입지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서울 전역에서 본다면은 평균 이상이죠. 그래서 개발하면은 이 동네가 좋아질 것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도시와의 위계상 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정작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주택이 이 틈을 파고들었던 거죠. 간혹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한테 어떤 링크나 판촉물을 보여주면서 이거 조건이 너무 좋은데 어떤 것 같냐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홍보물 디자인을 보면은 이 좋은 입지에 큰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것 같은데
뭔가 디자인이 조잡합니다. 이 대형 건설사 이름을 가져다 썼는데 이 건설사에서 절대로 이렇게 홍보 자료를 만들 것 같지 않다고 할 정도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이 썩 좋지 않아서 홍보물 우측 하단이나 뭐 이런 데 자세히 보면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작게 써 있습니다. 뭐 홍보나 마케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자랑스러운 문구라면은 당연히 정 가운데에 쓰게 되겠죠. 이 법률상 이 지주택이라는 것을 꼭 밝혀야 하는데 이 내용을 숨기고 싶으니까 당연히 작게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럼 지주택이 무엇이냐? 이거를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은 보통의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은 이 땅을 가진 지주들이 우리 동네가 오래됐으니까 아파트 한번 지어 봅시다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면은 이 지주택은 이 지주들이 정비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아파트를 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외부인들이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이 김선달처럼 이곳에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을 건데 너도 합류해라 이런 식으로 조합원을 모으고 그 조합원에게 받은 돈을 모아서 사업 예정지의 토지 확보를 후순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택은 결국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 토지를 따로 확보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갑자기 내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어느 소유주들이 갑자기 찬성을 하겠어요. 게다가 지주택은 기본 재개발처럼 이 토지를 확보한 구조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토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지 않고서야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제 청산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거나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주택은 보통 토지 확보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게 지주택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실제로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주택 사업지들이 토지 확보에 실패하거나 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든 초보자든 웬만하면 지주택은 거들떠도 보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상도동에는 이상하게 이 지주택으로 성공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숭실대 입구역 역세권인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아파트나 이 상도역 역세권인 롯데캐슬 파크엘 아파트도 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아파트들이에요. 게다가 이 대기업 건설사에서 시공을 완료했죠. 그렇다면은 왜 유독 이 상도동에서는 이 지주택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지주택이라는 사업 방식 때문이 아니라 이 상도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당시 상도동은 이 노후된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환경이나 주거의 질이 좋은 평가를 받던 곳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바로 옆 동네 노량진이나 흑석에서는 개발 사업이 뉴타운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상도동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에 밀리는 게 뻔히 보이고 우리 동네는 개발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팔고 다른 동네로 가볼까? 라고 해도 이 대부분의 주택들이 이 주거의 질이 좋지 않은 노후주택인데다가 재개발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투자 가치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를 주로 거래하는 이 시대에서 투자 가치도 없는 노후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단독 다가구 주택들은 이 덩어리도 크다 보니까 더 팔리지도 않는 골칫거리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지주택 추진위에서 땅을 사들일 때 이때다 싶어서 팔아버리고 마침내 생활권에 인접해 있는 노량진이나 흑석에 개발이 열려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수요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들이 직접 지주택 조합원이 되려면 어느 조건도 있었겠지만 그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원주민들은 본인들이 직접 이 지주택에 참여할 수도 있었겠고요. 그러니까 지주들은 아무래도 그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갑을관계가 아니라 같은 동급으로 서로 상의해서 토지 확보율을 채울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애초에 이 사업의 성공률을 더 알기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도동이 다른 지역보다 토지를 모으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수 있다. 이건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사실 지주택이 이렇게 여러 곳이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없어요. 사실 지주택은 입지만 좋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주택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너무 좋은 곳은 이 토지주들이 굳이 팔 필요가 없어서 이 토지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애초에 이 비싸게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좋지 않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상도동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의 가치들이 이 중심 입지 대비 시세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의시설이 전무하고 구릉지도 심하고 애초에 개발이 쉽지 않은 지역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부동산을 볼 때, 특히 개발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것과 바뀔 수 있는 거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곳이 대단지 아파트가 된다면은 이 기존의 단점들은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 보자면은 아파트가 되면 특화 설계를 하면서 단지 내 평탄화를 시킬 수도 있고 편의시설도 아파트 내부로 들어오게 되거나 아파트가 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단점은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가려져 있던 입지라는 장점은 잘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입지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만 만들어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되었을 때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일반 분양가가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책정된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 사업성이 높아지는 건데, 아파트가 아닐 때는 단점이 돋보이는 지역이라서 저평가를 받아왔지만 아파트가 되었을 때는 단점이 사라지고 이 장점이 부각되면서 재가치를 인정받고 일반 분양가를 높여받을 수 있다면 원조합원들의 수익률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도동은 토지주들이 팔 이유도 있었고, 이 조합원들이 직접 들어올 이유도 있었고, 신축 아파트를 지었을 때의 사업성도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이런 여러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유독 이 상도동에서 지주택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주택은 정말 성공하기 힘든 사업이에요. 그런데 상도동은 이 도시 간 위계관계라는 특성,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지주택 사업이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이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이 개발 사업의 종류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 상도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들을 보면은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꽤나 많은 구획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이 노후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이 주택들이 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상도동이라는 좋은 입지에 신축 공급이 대량으로 되는 만큼 이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꽤나 기대를 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이제 지도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상도동 분석을 해보고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상도동은 거의 서울이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는 여의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흑석 지나서 강남권이죠. 그리고 강 건너는 용산이에요. 그 입지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에는 이제 관악구 봉천동과 접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쪽 상도동에 살아야 하는 주 수요층은 딱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연식 기준으로 해서 이 흑석이나 노량진보다는 약간 떨어지고 밑에 이 봉천동보다는 높기 때문에 강남이나 여의도, 공덕, 용산 이쪽에 있는 직장인들의 미래를 위한 이 가성비 투자처 좋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거주하기 좋지 않으니까 미래의 아파트가 될 것을 염두하고 투자를 해놓기 좋다는 말이죠. 그리고 교통편을 보면은 지하철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7호선이 있긴 있는데 상도동을 가운데로 관통하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을 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나마 위쪽에 이쪽이 이제 상도 1동이거든요. 상도 1동이나 이 장승배기, 숭실대 입구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역세권을 누릴 수 있지만 상도동에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역세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7호선이 있어서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 쳐도 상도동은 지리적으로 이 여의도하고 가까운 게 이점인데 이 여의도하고 한 번에 연결하는 노선이 없어서 이런 점들이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게 상도동을 이렇게 지도로 보면은 학교가 많이 없습니다. 보면 학교가 지금 이쪽에 거의 없죠. 이렇게 지도를 축소해서 보면은 직관적으로 봐도 다른 동네보다는 학교가 많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고등학교가 이 상도동 지역 내에 한 개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상도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상도동 내에는 고등학교가 한 개도 없어요. 이것도 이렇게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 노후화된 단층짜리 건물이 많다는 것은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토지 면적 대비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추후에 상도동에서 현재 개발 중인 정비 사업들이 다 이루어진다면은 학교도 같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개발 계획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상도동에는 이렇게 많은 구획들이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독 다가구 주택이 많은 상황인데 땅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쩌면 땅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은 건물을 수직으로 높여서 토지를 더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개선된 상태로 지금의 몇 배에 되는 인구들을 유입시킬 수 있겠죠. 게다가 이 사통팔달 서울 어디로 가기에도 좋은 입지에 이 상도동 땅들이 개발이 되면은 이곳은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이 될 겁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보시면은 관리계획 수립, 조합설립 인가, 모아타운 대산지 선정, 정비 예정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쪽 15구역 같은 경우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긴 하는데 최근 기사를 보면은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대우건설로 시공사도 선정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도 15구역 재개발은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일 때 8층에서 35층까지 3,204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높은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단층짜리 집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동네 자체의 인프라도 더 좋아질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이 다 지어진다면은 진짜 미니 신도시급이 되겠죠. 지금도 이쪽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동작 센트럴자이도 만들어지고 있고 더샵, 이쪽에 있던 노후주택촌들이 다 아파트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각 단지 평탄화도 할 테고 전체적으로 동네가 경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분위기 자체도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상도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노후 도시에서 미니 신도시급으로 재탄생되는 그런 길목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상도동의 가운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지들의 아파트가 생겨나게 되면은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높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인구들도 더 많아질 텐데 지하철을 이용하려면은 7호선까지 가야 되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교통편이 그대로면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지하철이 있는데 이게 서부선 경전철입니다. 상도동도 제가 기대하는 지역이지만 이 서부선도 계획된 열차 중에서는 제가 가장 기대하는 노선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서부선 같은 경우가 그 역의 위치가 기가 막히게 선정이 됐어요. 이 서부선 역사가 들어가는 모든 지역들이 입지는 좋은데 딱 지하철이 없는 지역들이에요. 뭐 서부선의 역들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적재적소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도동 같은 경우가 신상도역이죠. 이 신상도역이 이쪽에 이 신상도초등학교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하철역이 들어오면 관악구 현대시장에서 넘어와서 신상도역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장승배기인데 이쪽에 신상도역이 생기는 거고 이 장승배기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교통편이 생기다 보니까 상도동의 교통은 한층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신상도 장승배기를 지나서 노량진을 지나서 여의도로 들어갑니다. 동여의도 이제 서여의도로 가요. 그러니까 여의도를 지나서 은평구 쪽으로 빠지는 건데 이제 여의도도 가로로 질러 가는 거고 상도동에서 이 여의도로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도동은 지리적으로 이 여의도와 가까운데 한 번에 연결되는 이제 지하철이 없어서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들까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부선이 잘 개발만 된다면은 이 상도동의 단점인 이 교통편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여의도까지의 접근성도 해결되면서 이 여의도 직장인들의 수요를 빨아들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도동이 또 특별하게 사람들을 모을 만한 공공시설이나 대형 운동장 같은 게 없었어요. 조용하고 노후된 별다른 특색 없는 거주 지역이었는데 이쪽에 이제 그 장승배기역 인근으로 동작 행정타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쪽엔 동작구청 있는데 이쪽이거든요.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보시면은 다 새 건물이죠. 이제 행정의 중심을 이쪽에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구청도 이쪽으로 옮기고 신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보통 어느 도시든 수도권이든 지방 도시든 뭐 시청이나 구청 그리고 도청이나 뭐 군청 그런 뭔가 행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 인근의 집가는 어느 지역이나 다 높은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상권도 상권인데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상도동이 이제 이렇게 큰 행정타운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별다른 특색이 없는 조용하고 노후된 베드타운이라고 볼 수 있었겠는데 이 신청사랑 행정복지타운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어떤 측면으로든 뭐 번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승배기역 인근으로도 이 주거 수요가 더 몰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지금 이쪽에 바로 접하고 있는 게 그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그러면은 이 도시 전체가 또 쾌적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삶의 질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도동의 핵심은 원래는 이쪽이 상도역 인근이었다면은 이제는 이쪽이 장승배기역 인근으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아파트가 근처에 다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개발지 인근으로 해가지고 상도동의 빌라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푸르지오로 시공사가 선정된 15구역 같은 경우는 이쪽이었죠. 이쪽이 15구역. 이제 통합심의 통과하고 시공사 선정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방금 기사 보시면은 선정이 됐다고 나옵니다. 얼마 전 기사예요. 제가 항상 빌라 재개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단계가 하나씩 진행되면서 점점 사업이 가시화가 될수록 이 시세가 한 번에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 전에 통합심의가 통과됐고 시공사 선정이 이제 하루 이틀 전에 됐다 보니까 한 번에 이제 1억이 올라갔어요. 부동산이 이렇게 정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21평 같은 경우 대지 지분이 40.77이면은 평수로 하면은 12평 정도 되는 건데 이제 매매가가 10억 5천까지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대지 지분이 26.12제곱미터면은 대지 지분이 8평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 대지 지분이 이제 매매가가 7억 5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요즘에 또 많이 오른 거예요. 사업이 가시화가 되면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이쪽 같은 경우가 신통 25구역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서부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추후에 아파트가 된다면은 바로 서부선 초역세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통건물도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대지 지분 17.17제곱미터짜리가 뭐 4억 3,5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보증금이 1억 3천이니까 이제 갭 투자로 진행할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아직 상도동에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당연히 구획마다 뭐가 더 먼저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 뭐 15구역 같은 경우가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15구역이 먼저 될 확률이 높겠지만 뭐 나중에 다른 구역들이 갑자기 속도를 내서 빨라질 수도 있는 거겠죠. 이제 금액대가 각 구획마다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는 진행이 빨라서 가시화가 되고 어디는 아직 뭐 추진 중이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오른쪽 구역 같은 경우에는 윗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가 지정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칭이라고 나오죠. 이제 가칭 17구역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17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싶으나 아직은 이제 지정이 안 됐다라는 것이겠고, 가칭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은 진행할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공사까지 선정된 15구역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평당 단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려는 금액대에 따라서 리스크를 많이 지고 적게 지고의 차이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가 아무래도 좋은 곳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개발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저는 좀 이 지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보시는 이 지역들 중에서 몇 군데 스터디를 해보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부동산 얘기도 들어보시고, 정말 더 궁금하시면은 추진이나 뭐 조합에 연락해서 언제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진취적으로 물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도동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까지는 인근 흑석과 노량진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이 뒷전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도동의 입지가 밀린 셈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 두 지역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쁘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전체 입지로 보았을 때는 상도동은 오히려 평균 이상의 입지입니다. 근데 인근에 접해 있는 도시 간의 위계상 먼저 개발을 해야 할 지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미뤄져 온 거죠. 배치 운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발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인프라 확충도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노후주택도 많고 교통편도 좋지 않고 편의시설이나 학군도 고르지 못했던 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평가가 입지에 비해서 좋지 않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파트 정비사업부터 교통편 확충이 진행되고 있고 행정타운까지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과 달리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정비사업들이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인프라는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시설의 부재, 학군 부족과 같은 단점들도 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현재 상도동은 이 과거의 단점들을 전부 해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중인 겁니다. 단점이 해소가 되면은 가려졌던 장점이 부각되기 마련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의 가치는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상도동의 입지는 부각될 것이고 이 서울에서 상급지로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 상도동의 위치가 어디쯤이라고 보시나요? 어차피 정비사업지는 어디든 100%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곳은 없을 겁니다. 점점 가시화되고 확실해질수록 결국 비싸질 것이고요. 입지가 좋으면 결국 개발 압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저 또한 현재의 기조가 지속된다면은 점점 서울의 내 집 마련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내 자산은 항상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아파트를 들어갈 자본이 없어서 추후를 기대해 본다는 전략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 입지가 우수한 상도동이 다른 지역보다는 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